서울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예지입니다. 저는 이전에 코이카에서 사업수행위관 그리고 해외사무소 YP를 했었고요. 코이카 커리어센터에서 컨설팅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모의 멘토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발협력인 사업수행위관 YP를 하면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십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개발협력 관련 교육을 진행을 했어서 개발협력 관련 사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이제 사업을 보고 관리하고 싶어서 해외사무소 YP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이 그동안 했던 활동과 앞으로 이제 해외사무소에서 할 활동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좀 기초적인 두 가지 역량을 뽑아보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 두 번째는 홍보 역량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사소통 역량을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초 외국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사무소마다 인턴이 맡는 업무가 다르겠지만 주로 이제 홍보를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첫 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경력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게 학부 경험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으로도 충분히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격증부터 아니면 외국인 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든지 홍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봤다든지 경험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앞으로 해외 사무소에서 본인이 발휘할 역량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석사 연수생 선발 및 이제 동창회 운영, 두 번째로는 사업지 한방 및 관리, 세 번째로는 SNS 컨텐츠 제작인데요. 첫 번째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 석사 연수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이제 동창회 활동 중에서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의 그런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센터에 이제 물품을 기증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코이카 동창회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두 번째로 사업 수행지를 이제 사전 점검했을 때 보건소를 이제 새로 건립하기 전에 이전 보건소에 제가 나가서 이제 사업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건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개발도상국에 왜 코이카의 개발 협력이 필요한지 ODA 사업이 어떤 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고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NS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카드 뉴스, 그 다음에 홍보 동영상 이제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조 사업을 담당해 봤다는 게 제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제 대한민국의 유상 원조 기관이고 코이카는 대한민국의 무상 원조 기관이잖아요. 원조의 성격은 사실 다르지만 그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보았고 그런 업무 분야에서 열정과 이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게 가장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취업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협력 분야가 좀 다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의 커리어가 조금 막막하더라도 일단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들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수행위관 YP를 했을 때는 다소 간접적으로 개발협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한다든지 개발협력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YP 특성상 6개월에서 1년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희망했던 업무를 모두 경험해보는 것은 어렵지만 직접 그 현지에서 수원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게 해외 Y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면접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제가 작성한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았던 게 가장 컸고요. 두
두 번째로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현직자분이 멘토링을 해주셨습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현직자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고 뭐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기관의 방향성, 현재 뭐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 등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특히 커리어 센터의 그 멘토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차장님을 만나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어떤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멘토링을 받는 시기와 제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시기가 일치를 해서 자소서 관련 컨설팅, 면접 관련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면접 실전 감각을 익히기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접 스터디 5번 하는 것보다 모의 면접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현장의 이제 긴장감이라든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내가 협력해야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투자를 했던 게 필기 전형이었습니다. 면접 자소서 전형도 중요하지만 자소서를 작성하면 그 부분이 면접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 역량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기에 합격했을 때 면접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공기관이 NCS, 전공필기를 모두 보는데요. 본인이 근무하고 싶으신 기관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필기 준비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전형을 천천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류, 두 번째는 1차 필기, 세 번째가 2차 필기, 네 번째가 토익 스피킹 라이팅, 다섯 번째가 1차 면접, 여섯 번째가 최종 면접입니다. 사실 자소서의 경우에는 적부이기 때문에 학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편하게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필기는 NCS로 15배수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2차 필기가 전공시험인데 4배수를 걸러내고요. 토익 스피킹 라이팅이랑 1차 면접이 사실 한 전형인데 아무래도 토익 스피킹 라이팅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토익 스피킹 라이팅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지 점검하는 수준인 것 같고 1차 면접 준비에 더 공을 들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전형적인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의 장단점 3가지씩 얘기해봐 이런 질문도 있고 상사 2명의 스타일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서 다양하게 이제 질문 연습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 신용도 등급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사한 원조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하기 전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통 그 나라의 국내 경제, 대외 거래, 정치, 사회적 상황, 국제적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국가 등급을 평가해서 그 국가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분명히 확실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필요한 빈도는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을 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필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지치셨을 때 오히려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필기를 하다가 조금 힘들 때 한국사 준비를 하고 이제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다른 공부를 할 때 오히려 취업 준비에 대한 큰 동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협력 분야가 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 본인 이제 NGO 봉사단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타기업에서 그런 ESG 경영부에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제 무상 원조가 아닌 유상 원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길을 다양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진심을 다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